익산 서유리교당 출신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제 역사학교당에 오게 된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었는지 출가 감상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과학교사를 꿈으로 삼았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체육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과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최대 입시를 준비를 해서 실기도 준비를 하고 대학교에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뭔가 교사의 길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싶을까 새벽에 하루 생각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아르마리를 줘서 그 사람이 그 아르마리를 비롯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게 나한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다 원불교 집안인데요. 할머니 때부터 다 원불교 집안인데 그때 전까지는 공부를 한 번도 이게 교당 가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적은 없었다가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났어요. 기왕 가르칠 거면 가장 큰 걸 가르치자.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일 것이고 가장 보람찬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미련 없이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원을 취소를 했어요. 바로 안 가겠다. 나는 출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예상하셨던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모 두 분도 교무님을 하고 계신데 고모랑 내기를 하셨대요. 몇 살 때 출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한 번도 출가에 대한 권유를 받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아무런 이렇게 걸림없이 출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출가를 결심을 하고 그 해에 바로 지금은 전산 상사님이 되신 그 전산 종목사님께서 위에 계실 때 간사로 들어가게 돼서 정보법원에서 8개월 동안 간사를 하고 다음 연도에 바로 영산선악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삼교당과 관련된 인연은 참 재밌는데요. 제가 영산선악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면서 여기 이천에 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이 강남역 주변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서 놀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할 게 너무 없어서 주변에 무료 전시관 같은 데도 둘러보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기왕 좀 시간이 남을 거면 교당을 가지라고 해서 교당을 딱 찾았는데 그때가 역삼교당이 딱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이 인연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교무님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예비교무인데 지금 군인인데 잠깐 들어가서 있어도 될까요?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가 공불식도 아직 하기 전에 건물만 딱 완성된 상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교당에 처음 들어와서 느꼈던 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전시회를 이렇게 둘러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시회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미술품이라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여러 재테크라든지 이런 상업적 가치가 많이 커졌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현실 인생에 도움을 주고 감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부활하는 것이 원래 미술의 목적이다. 다시 사람들이 그림으로부터 본인의 감성과 마음으로부터 발전이 있어야 그것이 미술의 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시회를 보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역삼교당에 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림으로 그렸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건물을 그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역삼역에 처음 내릴 때마다 제 눈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이제 한국은행이에요. 그렇게 뭔가 돈의 거리, 뭔가 빌딩들도 많고, 저는 익산 출신이기 때문에 건물들만 봐도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마음이 합치고 염원이 뭉쳐서 두 교당이 합쳐지기도 했고, 그런 교도님들의 염원들이 뭉쳐서 현실화된 거잖아요. 물질로서 발현되고 그림으로서 그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돼서 교도님들이 와서 법회를 보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 물질의 세계에서 아직도 정신을 외치고자 마음을 합치는 소중한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참 올 때마다,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도 역삼교당을 생각하면 참 소중하고 고귀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각자 사람마다 다 가치라는 게 다를 것 같고, 좋든 싫든 자기가 꿈을 꾸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그 꿈을 꾸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이란 게 가장 각자에게 가치 있는 일일 텐데, 그 꿈이란 것을 이루기 위해 좋든 싫든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근데 어떤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 건물이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당들과 다른, 이번에 미국도 다녀왔는데 정말 어렵게 교도님들이, 한국 교도님들, 외국인 분들 십시일반 모아서 훈련 하나하나 짓겠다고 막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되뇌이면서 학부 생활 동안 잘 준비를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상담 마치겠습니다. 정전 교육편 제2장 사원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속칭 에이스입니다. 앞선 경강도반들께서 천지은에 대해 피인의 강령, 조목, 보은의 강령, 조목, 천지배운을 차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천지보은의 결과를 통해 저희가 받드는 법신불 일원상 신앙의 목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전 내용을 4개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지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천지보은 조목인 천지팔도를 일일이 실행하여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지팔도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정전 수행편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 훈련법 등을 자세히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는 이론상 서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론의 체성에 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는 천지 자체가 직접 우리에게 복락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중경 불지품 13장에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오늘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3대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은 충분한 천지의 도를 가져다 쓰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는 천지와 같은 위력은
만사의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며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시종여일한 정성으로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8장에 황준함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천지의 위력을 얻어 큰일을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사만 떨어지면 큰일을 할 수 있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은 생사를 해탈하고 밝은 지혜로 대소유모와 시비이해를 통달하게 됨을 말합니다. 대종경 요품품 2장에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대종경 변희품 36장에 돌아오는 시대에는 아무리 위로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통하여 고륙이 분영되고 영통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사리를 잘 알지 못하면 조각도인이니 그대들은 사막의 공부를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만한 인격의 대각도인을 수많은 대중과 세상이 천지와 같이 우대하는 것은 자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지 보훈의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명작소설 주홍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소설인데 저희 고등학교 딸애한테 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걸 어젯밤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어니스트라는 어느 시골 소년이 그의 엄마로부터 언젠가 그 마을 산에 있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태어나서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는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마을에 살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해서 귀향한 그 마을 출신 사람들 중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전설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바로 주인공 어니스트였다는 내용입니다. 어니스트는 그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항상 큰 바위 얼굴을 가슴에 새기며 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갑니다. 어니스트의 말은 사상과 일치되어서 힘이 있었고 자신의 사상은 자기의 일상과 조화되어서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을 닦아나가는 어니스트의 삶은 이소성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천지 보훈의 결과는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는 천지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사막을 일일이 실행하여 원만한 인격을 갖추면 보훈의 결과로 마음을 알아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 생사를 초월할 수 있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대각도인이 될 수 있다는 신앙과 수행의 목표를 제시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매일 요란해져서 분별 투착하는 제 마음을 마주하지만은 법신불 이론상을 제 마음의 큰 바위 얼굴로 모시며 언젠가는 된다는 희망은 놓지 않습니다. 대종상님 교법인 사원신앙과 사막 공부가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변해가는 세상을 기원하며 경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전주 서쪽 끝자락 혁신교당에서 주임교무로 개척교화에 힘써 오시고 이제 동쪽 에코시티 교당에서 또 다른 개척의 길을 시작하시는 명타원 정명규 교무님의 말씀에 따라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지만 용기를 내어 감상담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명타원 정명규 교무님께
10년 동안 우리 혁신교당을 알뜰살뜰 챙겨주시고 한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일원의 향기가 에코시티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사원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상담은 원불교 대사전에 따르면 공부의 방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경험과 느낀 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혁신교당을 10년이나 다닌 교도이지만 하루하루 일상의 경계에 무너져버리는 참회와 반성의 시간만이 가득한 제가 감상담을 발표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을 다니면서 느낀 제 마음 표준을 간단하게 감상담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당을 다니면서 잡은 제 마음의 표준은 신심, 공심, 공부심입니다. 먼저 신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신성품 10장에서는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을 가질 때 법을 이루고 공을 쌓을 수 있고, 신심의 구체적인 모습은 스승을 의심하지 않고 스승의 모든 지도에 순종하며 엄격한 교훈도 달게 받으며 자기의 허물을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심을 선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아주 부정적인 말이지만 저는 이론상의 진리에 법신불 사원님께, 대종사님께, 왕산 종법사님께, 그리고 이지원 교무님께, 그리고 우리 혁신교당 법사님과 교도님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행복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흔들릴 때마다 제 삶이 땅바닥이 아닌 지하 10층까지 떨어지는 상황일지라도 법신불 사원님을 믿고 더 열심히 신고하고 기도드리며 교전을 제 삶의 매뉴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심을 잃지 않고 평생 교당을 다니며 교무님의 가르침 속에서 공부에 전심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공심입니다. 공심은 공심의 준말로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사회와 인류 전체를 위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공물로서 당연히 공심을 내야 하지만 저는 공심이 매우 부족합니다.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직장이 먼저고, 개인과 집단의 갈등이 첨예하고 경쟁이 극심한 보통의 일상 속에서 공심을 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월요일에 동료들과 주말에 뭘 했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요일에 교당에서 마음 공부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제가 공심을 놓치지 않고 원불교 다니면서 왜 저러냐, 종교생활 헛하고 있네,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칭 원불교 대표 선수라는 마음으로 공심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도 내가 먼저 줍는 사소한 일을 통해서라도 공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원님의 공물로서 당연히 보훈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며 사보다는 공을 위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셋째, 공부심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늘 역경이 내게 오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경계가 오면 피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경과 경계를 통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는 깨달았습니다. 원불교대에 물어보면 원불교는 불교의 수행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종교적 장소나 의식보다는 일상에서 마음가짐과 행동을 중시하는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한다고 말해줍니다. 이렇듯 공부심의 최종 목표는 생활 속의 실천, 작업추사입니다. 순경 속에서 고요한 텅 빈 마음보다 경계 속에 흔들리는 마음의 무게중심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계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멈추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돌리는 건 잘 해내지 못하고 경계에 매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계가 올 때마다 나무아비탑을 외치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듯 잘 돌리는 공부인이 되겠습니다. 2025년은 성장과 변화의 기운이 가득한 푸른 뱀의 해입니다. 이런 기운 가득한 2025년 원기 110년에도 신심, 공심, 공부심을 통해 사원님의 유력과 함께하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며 온 세상이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부촉금 4장의 말씀으로 감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후일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장하신 대중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상당히 가슴이 떨리고 그야말로 통계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안교당 이가번입니다. 교단 4대 1회초 주법이신 왕산 종법사님과 원로 숙덕 선지님들 모시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을 신봉하고 마음공부로 새 세상 새 회상의 주역들이신 교도님들 앞에서 원기 110년 신년 하례식에 저의 공부담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원불교에 입교한 지는 30여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확실하고 뚜렷한 실적을 낳두지 못하고 있는 일개 농부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크나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열타원 광주 전남 교구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원기 76년 8월에 입교하여 30여 년간 이 법을 공부하면서 오로지 이 법만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이 법이 만고대법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독특한 단어와 수거가 귀에 익지 않아서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무님의 설교와 관련 서적들을 보아가면서 차차 교법을 이해하게 되었고 경전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기 76년 9월부터는 교무님들의 설교를 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초청 법사님의 설교와 교리 강습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이듬해 1월부터는 교당 생활관에서 선배 교도님들과 함께 새벽 좌선에 참여하여 일심 공부에 힘을 기울이며 좌선법에서 밝혀주신 바에 따라 단전주법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모으기 위한 공부로 통용경문을 체득해서 잡념이 일어나면 연불과 독경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나아갔습니다. 한편 교무님의 권장으로 원불교 전서 봉독과 사경을 시작하여 20여 년간 읽고 쓰기를 해왔습니다. 교당에서 새벽 정지는 4년여 계속하다가 참여 선격의 감소로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활 여건상 입교 초기 3, 4년간에는 예회에 가끔 빠지는 날이 있었으나 원기 81년 이후에는 매년 무결석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회 참석을 생명으로 여기며 아내와 함께 같이 하다 보니 자연 예회 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교당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들의 핀잔도 들었으나 2시간 정도만 문을 닫았기에 고객들께서도 점차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음의 줄을 타게 된 것은 아마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당 자체 훈련을 비롯해서 삼동원과 만독산 등의 훈련을 통해서 얻은 힘이 저에게 굳건한 믿음과 공부에 대한 열정을 일으켰습니다. 만독산 훈련에서는 사상선을, 삼동원에서는 나의 주인공을 확실하게 찾는 공부로 일심의 심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을 장사와 농사를 겸업하면서 주경야독의 간고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일심 공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후계자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농사에만 전념하게 되면서 일하면서 선을 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는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이 좀 나누고 나머지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소규모 영농이지만 1년 내내 일요일과 12월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매일 농장에서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에 실증이 날 만도 하지만은 저는 일에 대한 요령을 터득하여 모든 일을 간단 편리하게 하면서 동작이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면 염불에 맞추어서 일을 하게 되므로 일심이 되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육신의 고통도 잊게 되어 참으로 편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고추 모종 등을 가식할 때에는 한 포기 한 포기 옮길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약 4,000번의 염불을 하게 되고 고추 모종을 심을 때에도 배추 모종을 심을 때에도 고추를 딸 때에도 마늘을 심을 때에도 양파를 심을 때에도 포기마다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하루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것이 염불의 공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전주 좌선으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얻고 일하면서 염송하는 염불로 일심을 얻어서 염불삼매를 맛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부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취사 공부로 정의는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공부를 해서 정당한 일이어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하고 부당한 일이어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하는 실행 공부로 세상을 위해 조그만큼이라도 은혜를 생산하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염불, 좌선, 송주, 독경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 공부로 세상을 은혜로 가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부, 이 사업에서 위에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생을 이 공부, 이 사업에 길이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두서없는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